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감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본격 추진된 것이 2021년이고요.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올해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파악해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인구 동향 먼저 말씀드립니다. 21년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에 4년간 인구 감소 지역의 총 인구는 4.3%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감소율이 높습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나타나다시피 지정 이전 4년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감소 추세가 완화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 흐름은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요인보다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높은 고령자 비율과 낮은 청년층 비율로 인해서 여전히 매년 약 1.1%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요인으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76개 지역에서 지정 이후 순이동 수치가 개선됐고 특히 32개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유입되는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가 예고되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만 명가량의 전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에 4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7개고요. 또 최근 1년간 1% 이상 증가한 지역은 14개입니다.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16개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전남 신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기후부의 보고에서 익히 들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9.7% 증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반전된 사례입니다. 정선군과 장수군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 감소 정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영광군과 신안군 등입니다. 셋째는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이외의 요인으로 증가한 사례인데요. 장성군과 예산군이 해당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전입자 연령대는 20대와 5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김제와 영광의 경우에는 20, 30대 유입이 두드러졌는데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인구 증가 지역으로 신규 전입한 사람들의 이전 거주 지역을 보면 거리가 가까운 인접 시군 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인구 이동 비율이 4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전입도 11% 있었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전입 사유는 직업, 가족 이미 보고받으셨는데요. 이런 순으로 나타나서 전국 전입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은 인접 시군과 동일 시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가장 비중이 높은 20대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들 인구 증가 지역의 주요 인구 정책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이미 보고받으셨고요. 또 햇빛연금도 보고받으셨습니다. 그 이외에 김제, 영광, 순창의 경우에 출산지원금 지급 등으로 파격적인 결혼, 출산, 육아 또 청년 정책이 인구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권 내의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 그리고 혁신도시가 있는 예산 등 일부 지역은 주거단지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같은 여건 변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정책 도입 후에 순유입 증가로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있고,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한 획기적 인구 증가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간 이동은 우려했던 것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동시에 수도권에서의 전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입 인구의 주축은 은퇴를 준비하는 50대와 청년층인 20대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유입 정책은 은퇴자 정착 지원 정책과 결혼, 출산, 육아 지원처럼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최종적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세부 분석을 마칠 예정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각 지방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인구 감소가 안 되고 증가 지역으로 바뀌면 혹시 지정을 취소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새로 5년간 지원할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재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인구 이 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인구 플러스 활력 지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할 때 그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선이 됐어요. 그럼 딱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지 않게 더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좀 그거는 열심히 한 데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좀 과감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난리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해서 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못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5만 원, 10만 원씩 심하게는 20,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제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땅값이 오른 경우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또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야산 이런 것도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가서 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세제, 규제,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좀 근본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농지제도에 대한 검토와 지금 저희가 농지은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이게 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하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귀농 비용, 귀농 기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 저희가 좀 한번 하려고 하고요.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죠. 예를 들어 매각 경고하고 아니지만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만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 농지법인가 어디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예.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 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농지 제도는 그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네.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명령을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저희가 지금 그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하는 저희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농지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문제 다음 단계로는 일반 부동산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농지 문제는 네, 농어촌 복지 지원이요. 이게 그 영농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농업 지원제도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80, 90이 되신 어르신들도 이 농지를 내놓질 않습니다. 그냥 땅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땅값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아니요, 그 땅값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애착도 농사를 있죠. 짓고 있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농사를 그 짓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농지를 내놓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 내놓고 이것을 다시 그 귀농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뭐 어쨌든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복지 문제하고 농지 문제를 분리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농지를 내놓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예.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은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참 그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막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또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네. 그걸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예. 인력을 대규모로 예.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전수조사하고 예.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이니까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예. 그것도 별도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실태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하여튼 지방의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매우 줄어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좀 더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를 전에 하면은 이상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초거대 기업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AI 시대가 돼서는 사실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필수 과제가 됐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다 국제적인 시도, 이례적 시도 많은데 전국적인 시도를 하는 데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합니다. 거진 그 수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500개를 불가피하게 처음에 하더라도 그 다음에 500개 플러스 알파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획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생각하고 각 부처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인구 분산과도 연관되어 있는 의미를 오늘 저희가 함께 논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계획을 행안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